자, 지금 리니어 레그레션 선형회귀 모델에다가 데이터 넣어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 최근적 이웃회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를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뭘 물어볼 거냐면 COEF, 코에피시언이라고 해서 개수라는 건데, 그리고 뒤에 언더바 붙는 거는 보통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을 함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언더바를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39.96 정도가 나오고요. 자, 절편은 이제 인터셉터라고 합니다. 인터셉터. 얘는 마이너스 649.96 정도. 요 두 개가 뭐냐면, 요거 가지고 지금 이게 A, 이게 B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A랑 B 값이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나서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을 하나 찾아라 라고 하니까 선형회귀 모델이 기울기는 39.96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649인 선입니다 라고 지금 찾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알면 함수 만들어서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함수 하나 이 방식으로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자, x가 뭐죠, x? 길이잖아요. 길이를 주면은 이 39 곱하기 39 소수점 두째짜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길이를 곱해요. 그 다음에 절편값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x를 우리가 길이를 줬을 때 이렇게 딱 계산하면 무게가 나온다는 뜻이죠. x에 대한 무게가. 입력은 길이고 출력이 무게인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일단 가로를 한번 쳐서 좀 가독성 있게 해주고 얘를 하면서 5번으로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50이라고 넣으면 몇이 나오겠어요? 1348 무게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 찾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직접 하는 것보다 모델한테 시키면은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측한 50 값이랑 동일한지 봐야겠죠? 1348 똑같죠? 물론 이 소수점 자리를 더 길게 하면은 정확히 이 값이 나올 건데 어쨌든 얘가 이거를 찾아서 이제 이 식을 찾은 거예요. 여기다가 x 넣으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값이.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어떻게 그리죠? y 일단 이 벡터라이즈 한번 해야겠죠. np 벡터라이즈 함수 넣어서 이거 아니죠? 함수 넣어서 자, 이제 물고기를 이 선이랑 한번 같이 그려볼 건데 자, x축, y축 끝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작은 물고기의 무게가 몇인지 길이가 몇인지 12.5 x는
41.1. 그죠? 그러니까 50, 우리가 어차피 50까지는 예측을 해서 한번 가야 되니까 55까지 하고 10로 할게요. 10. 자, 이렇게 하면은 10부터 55까지 X축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 이제 Y축 값을 얻어야겠죠? 요거는 my 턴. 여기다 X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려주시면은 요런 파란 선이 그려지죠. 이 선이 그러니까 지금 모델이 찾은 가장 최적의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우리 스캐터 플롯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점을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들과 이 선 사이에는 이제 오차가 존재하죠. 실제 30 같은 경우는 요 정도인데, 그죠? 실제는 요 정도인데, 아마 이 모델이 예측할 때는 요 선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근처에 있는 거는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지만,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선과 실제 데이터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전체 모든 데이터의 오차 합을 제곱해서 구해보니까 그나마 이 선이 제일 이 선을 잘 추정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50에 대한, 길이 50에 대한 예측을 하라고 했을 때 x50이죠. y는 아까 몇이었죠? 50을 했을 때 1348. 요쯤에 찍히죠. 그죠? 정확히 선 위에 찍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선이 x축이 늘어나면 선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기울기로. 뭐 70, 100일 때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한번 예측을 또 한번 해볼게요. (3346) 얘도 뭐 정확히 이 선 쭉 늘리면 요즘에 있겠죠. 요즘. 그래서 이 선을 쭉 늘리면 여기로 도달하겠죠. 자, 그래서 예측하는 원리는 그렇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강 좀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엔 보통 우리가 선형회귀 하면은 선형이라는 게 이제 직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가장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이 선이 직선이 제일 간단하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는 그럼 정확도는 좀 더 떨어지겠죠. 만약에 선이 직선 같은 경우는 이런 직선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결국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 이 오차의 합을 줄이면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역시나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곡선은 1차원, 그러니까 1차식으로 안 나오죠. 이렇게 직선은 곡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곡선을 그리려면은 x의 차수가 제곱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가 이 식을 2차식으로 바꿔줍니다. 2차항으로 바꿔주면은 곡선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정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회귀 모델한테 주면은 걔가 곡선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 할게요. 밑에다가. 자, 이번엔 그러면 2차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넘길 때 데이터를 넘길 때 학습을 시킬 때 2차 제곱 데이터를 넘겨줘야 돼요. 자, 일단 TRD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냥 길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제곱을 해줘야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원래 TRD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거 두 개를 원래 랭스랑 랭스를 제곱한 랭스 제곱을 붙여볼게요. 자, 붙이는 거는 넘파이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거 하시면 돼요. 판다스로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이번에는 넘파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파이 np. 자, 넘파이에서 이 두 개의 어레이를 붙일 때 2차원 배열 형태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그 넘파이에서는 2차원 배열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차원 배열 두 개를 붙일 수가 있는데 판다스랑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붙이거나 좌우로 붙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좌우로 얘 옆에다가 얘 제곱된 걸 옆에다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로 붙여야죠. 자, 좌우로 붙일 때는 컬럼 스택 이라는 함수를 써서 붙이고 싶은 두 개를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칼럼 형태로 붙었어요. 세로로 붙었고, 자, 이 학습 데이터만 해주면 안 되고 테스트형 데이터도 해줘야겠죠. 네, 자, 그래서 기본과 이제 기본을 제곱한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형태를 바꿨으니까 이거를 폴리노미얼이라는 용어를 써서 앞에 폴리라고 붙이게요. TRP 폴리 PF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걸 계속 한번 결과를 먼저 보고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일단 변경된 학습 데이터고 테스트용 데이터인데 이걸로 이제 학습을 시켜보겠다 이거예요. 기존의 리니어는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요. LR 이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놈으로 LR2 그리고 학습을 시켜야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집을 좀 바꿨죠. 좀 더 어렵게 바꿨어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어렵게 하면 그만큼 실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폴리 PRD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됐어요. 학습은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측을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예측 말고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제일 오른쪽 요거는 우리가 절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인터셉트니까. 근데 이제 코에피션 개수 부분에 값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입력값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수와 요거에 대한 개수를 두 개를 같이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 우리가 제곱, 길이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고, 요건 그냥 일반적인 원래 길이잖아요. 그래서 길이의 제곱에 대한 개수고요. 원래 길이에 대한 개수. 그 다음에 절편. 합치면은 2차식이 하나 나오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거를 이제 요 a, b, c 개수를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또. 1000, 6. 입력값은 길이. 출력값은 얘가 찾아준 식을 적용하면 길이에 대한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제곱에 대한 개수예요. 그래서 x 곱하기 x의 개수는 1.08 네 자리까지 할게요. 요거는 지금 표현을 한 거고, 그다음 bx 얘가 이제 제곱하지 않은 원래 길이에 대한 개수죠. 마이너스 붙은 거 확인하시고, x c는 상수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여러분이 x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하나 정해주면은 이렇게 계산돼서 무게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나머지는 좀 복사할게요. 이 과정을 한 번 더 붙여주겠습니다. 벡터라이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플롯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차식이니까 곡선으로 나타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저거랑 같이 봐야죠. 이제 물고기 데이터를. 스캐터플롯으로 자, 그러면은 이 선이 곡선, 포물선이 데이터를 훨씬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겠죠. 아까 직선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걸 y2라고, y6로 잡아주고, 우리 요 위에서 구했던 거 있죠. 요거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y5 요거 넣어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얘는 y5로 넣어서. 그래서 이제 노란 선이랑 파란 선을 비교하시면 되죠. 파란 선이 1차식, 1차항. 노란, 주황색이 2차항.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예측을 할 때 파란 선보다는 노란색이 훨씬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죠. 노란색이 붙어 있잖아요. 오차가 거의 없는 거죠. 노란색 기준. 파란색이랑은 요만큼의 오차가 있는데. 그러면 정확도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선을, 적절한 선을 찾는 게 회기의 그 베이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요. 지금 두 개의 회기 모델이 있거든요. LR2, LR1. 얘는 그 선형 회기고요. LR2 얘는 항을 고창으로 줬기 때문에 얘를 다항 회기라고 합니다. 얘가 선형 회기, 얘가 다항 회기예요. 그래서 프리딕트 한번 해보고 똑같은 애를 프리딕트 해보겠습니다. 50짜리. 자, 얘는 1348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제가 잘못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2500 넣어야죠. 50의 제곱. 정확하게는 이렇게 넣어요. 이게 이제 LR2. 얘는 왜냐면 두 개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거랑 이거. 1348, 1813.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요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50짜리를 이제 여기다 점 하나 찍어 볼게요. 50인데 얘는 1348이고 하나는 1813.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게 50쯤, 그러니까 50쯤 되는, 길이 50쯤 되는 생선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 여기서 꺾여 올라가니까 직선이 아니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회기를 선형 회기로 하냐 다음 회기로 하냐에 따라서 예측 결과가 달라지고 정확도도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스코어링. 자, 스코어를 할 거고요. 당연히 여기다 뭐 넣어야 되죠? 공부했던 거 말고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시험 보는 거잖아요. 평가라는 게 테스트고 시험 보는 건데 공부한 걸로 내면 안 되죠. 요걸로 검사해야겠죠. 시험용. 자, 요거는 아까 뭐였죠? TSD 풀리였어. 풀리. 그리고 요건 TRT입니다. 참고로. 자, 이것도 풀리로 해야죠. 아, 잠깐만. 있는데? 아, TSD로 돼 있네요. TRD.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는 1차 선형회기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데이터를 주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다항 회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수가 2차 항이고, 그죠? 심지어 얘는 이제 그 특성도 2개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적을게요. 다중회기라고 합니다. 원래 특성을 우리가 무게 하나만 넣었었는데 무게와 무게의 제곱을 같이 넣었잖아요. 특성이 2개가 돼서 이런 걸 또 다중회기라고 해요.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이따 정도만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2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스코어로 보면은 94점이고 95점. 얘가 좀 더 높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내서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아, 자, 그리고 죄송해요. TSD로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높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TRD, TRT, 유도, TRD, TRT. 자, 이게 약간 이제 좀 적합해 보이긴 하는데, 자, 이제 선형 모델은 원래 거를 가지고 해도 점수가 살짝 낮고, 시험 볼 때는 더 낮았고요. 2차 다항 회기를 하면은 둘 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면은 차수가 2차면은 한번 꺾일 수 있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번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잘 예측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은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두 번 꺾이면 되죠. 그리고 이 두 번 꺾이는 그래프를 만들려면은 차수를 3으로 주면 됩니다. 3차식으로 주면 돼요. 그러면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퍼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잘 추정을 못하고 이렇게 해도 좀 추정을 못하고 이렇게 좀 꺾여도 추정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완벽히 추정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차수를 높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수를 높여서 이렇게 하면은 이 하얀색이 우리가 이제 학습용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잘 예측하겠죠. 학습용 데이터는. 근데 이제 빨간색을 제가 테스트용 데이터라고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양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식을 찾으면 이 하얀색에 대한 예측은 거의 99%입니다. 근데 빨간색에 대한 건 오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히려 파란색 선으로 제가 좀 이렇게 볼게요.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와의 오차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개념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기를 할 때도 식을 만들 때도 고차항으로 해가지고 되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얘가 모델이 공부하는 건 학습용 데이터예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를 공부를 하는데 그냥 빠삭하게 그 학습용 데이터만 올인을 한 거예요. 어떤 애가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히 그 학습 데이터에만 그 유형을 올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그 문제를 조금만 꼬아도 얘가 문제를 틀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학습 데이터에 딱 맞춰가지고 공부를 시키게 되면은 그 학습 데이터 말고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줬을 때는 오히려 더 틀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된 거를 우리가 과대 적합이라고 하는 거고 너무 문제에만 매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 말고 이제 빨간색은 이렇게 좀 데이터를 잘 추정을 못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런 개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모델마다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선형회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해소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이제 규제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되겠죠.